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단어는 반대 단어입니다. 반대. 당좌 예금, 반대가 당좌 차월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좌 예금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봅니다. 엄청나게 보는데 당좌 차월이라는 단어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시험에 나오면 당좌 차월 부분에는 좀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얘는 예상한 대로 자산이고요. 얘는 그러면 부채입니다. 부채.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예금의 뜻입니다. 당좌 예금은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당좌 수표를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백지수표 아시죠? 백지수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그 백지수표. 영화에도 좀 자주 나오죠? 백지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어음을 좀 사용하려고 하지 당좌 수표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강제성이 셉니다. 잘못했다간 감옥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음 쪽으로 많이 거래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보실 거고 가끔씩 긴급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표를 끊습니다. 근데 수표는 회사와 은행과의 약속으로 정했다.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가지고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듭니다.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들고 흔히 말하는 수표책을 받는 거죠. 백지 수표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가 거래처에게 물건을 사게 되면 회사가 당좌 수표를 이렇게 적어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당좌 수표 발급한 요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한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내가 발행한 거죠. 내가 발행한 수표죠. 얘는 내가 발행한 수표의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좌 예금.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받았던 이 거래처는 당좌 수표를 나중에 나와의 거래에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대부분 거래처는 어디로 가죠?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돈으로 환산하죠.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하는 이런 거래가 됩니다. 당좌 예금에 대한 그림이에요. 당좌 예금 붕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좌 예금 통장을 먼저 개설을 해야 되겠죠. 개설을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겁니다. 보증금. 은행에 보증금을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오른쪽에는 돈이 아웃되겠죠. 대변에는 돈이 아웃되고 차변에는 뭐라고 쓰냐면 당좌 예금이라고 겁니다. 당좌 예금.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밑에 거 먼저 할게요. 개설 보증금부터 먼저 겁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500 걸고 그 다음 통장에 꽂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좌 예금에 꼽았다라고 합니다. 당좌 예금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는 1,500만 원의 돈이 나갔고 1,500만 원의 돈이 나갔고 실제적으로 500만 원은 못 쓰는 돈이죠. 보증금으로 딱 잡힌 돈이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거래하는 돈은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근데 실제적인 계정 과목은 당좌 개설 보증금 이런 계정 과목 없습니다. 실제 쓸 때는 밑에 제가 X 해놨지만 얘가 이렇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한 번쯤 나왔나? 과거에 한 번. 안 나올 거예요. 개념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당좌 개설 보증금. 개념은 당좌 개설 보증금이고 실제로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해서 저 뒤에 투자 자산에 약간 언급이 됩니다. 일단 개념은 이런 거예요. 현금이 나갔고 자산에 감소가 일어났고 당좌 예금에 돈이 꼽혔죠. 자산에 증가가 일어났고 이 500만 원이라는 보증금도 내 거죠. 그래서 다시 자산의 증가가 일어난 거래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장기 금융 상품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개설을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했어요.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 들어온 개념이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죠?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왼쪽에 상품이 들어와요. 상품이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보통 예금 써도 되고
외상 매입금 써도 되고 한데 지금 현재 내용은 뭐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이때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의문점 1번 누가 발행했느냐 이걸 따지시면 됩니다. 타인이 발행했다면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내가 당좌 수표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처럼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당좌 예금. 얘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산의 증가, 당좌 예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로 갔냐면 거래처로 갔잖아요. 자세히 생각 한번 해보면 내가 은행에 지금 1,000만 원 꼽아 놓은 거잖아요. 아까 그림 기억나죠? 회사, 거래처, 은행. 그래서 내가 거래처에게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 통장에 돈 안 빠져나갔죠? 근데 은행, 그 시기적 차이가 납니다. 거래처가 은행에 가서 돈으로 환전시킬 때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돈을 아웃시켜버려요. 시기적 차이가 발생돼요.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아직 거래처가 돈으로 안 빼갔으면 다시 이게 빡 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수표 발행하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계산을 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질문. 현재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인가? 500이죠, 500. 자, 1,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5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지금 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자, 500만 원 남아 있고 이번에는 또 어떤 매입을 했냐면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한 거죠. 상품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했으니까 통장에 얼마 있죠? 500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어치 매입해? 근데 보증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만큼 회사가 은행에 돈을 더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원래 예금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이라는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오른쪽에 나가는 돈은 당좌 예금 500밖에 없죠. 보증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당좌 예금 500 잡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잡는 것이 뭐냐면 빌린 것으로 봐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당좌 차월. 얘를 부채 증가라고 합니다. 부채 증가. 다시 이쪽에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저쪽에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다가 5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부채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당좌 차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과거에는 좀 이슈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나간 거.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나가도 그냥 당좌 예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라고 그냥 걸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느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한 거야. 실제 실무에서는 당좌 차월을 안 쓰고 당좌 예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답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답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문제 출제 의도자는 잔액을 초과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로 걸어라 라고 이제 문제 의도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당좌 차월의 개념은 빌딩 개념이 돼요. 우리가 가지는 느낌은 단기 차익금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당좌 차월 처리 1, 그 밑에 보면 당좌 차월 처리 2, 두 가지가 있죠. 처리 1은 뭐냐면 당좌 예금 계좌에 다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빨리 갚은 경우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겠죠. 일단은 돈이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 나가고 여기 넣을 때 당좌 예금 1,000 이렇게 안 쓰고 얘가 먼저 걸려 있다라면 얘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당좌 차월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당좌 예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당좌 차월이 먼저 있다라면, 그러니까 통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부터 먼저 업시키고 다시 돈을 입금시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당좌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얼마다?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돈을 안 갚는 경우입니다. 당좌 차월로서 그냥 끝난 거예요. 통장에 마이너스로 남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빌린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하려고 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을 없애고 그러면 다시 통장이 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얘를 빌린 것으로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부채가 발생되는 케이스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아래 것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는. 통상적으로 시험에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3번이 많이 나왔어요. 3번이. 시험 3번이 어떤 문제적으로 나왔냐면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나. 되게 문제는 간단해요.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시오. 그러면 정답이 당좌 차월로서 부채가 죽고 감소하고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거래를 적으시면 돼요. 이게 끝인데 최근에 문제가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됐던 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좀 어려운 건데 얘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내리에는 이건 답을 잘 쓰시더라고요. 당좌 차월을 없애고 단기 차입금을 증가. 문제에서도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2개 나왔으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배치만 잘하면 되죠.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푸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돈이 500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썼을 경우 500 까고 500은 빌린 것으로 보고 요 밑에 거래는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 돈을 입금시키면 마이너스를 회용 먼저 시키니까 당좌 차월부터 먼저 까고 그 다음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이것도 나왔고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도 나왔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똑같아요. 자, 그렇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수표는 발행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수표는 머릿속으로 타인이 발행하면 전부 다 현금입니다. 타인은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은행만 이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발행자가 은행이면 은행이 발행한 거면 개념상으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줄 때든 받을 때든 전부 다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거죠. 자기압 수표를 주었다. 누가 발행한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자기압 수표를 주었다. 누가 발행한 거죠? 은행이. 답은 현금을 준 겁니다.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누가 발행한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현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누가 발행한 거예요? 내가 발행했어요 하면 당좌 예금이라고 쓴다고요. 물론 시기적 차이는 나지만 시간적 차이는 나지만 당좌 예금이라고 처리하고 당좌 수표를 받았다. 누가 발행한 거죠? 내가 발행한 거면 현금이라 당좌 예금이라고 쓰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받을 때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걸 받거든요. 그때는 뭘로 인식하면 된다? 현금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금. 요 현금의 특징들이 뭐냐? 타인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얘는 뭐다? 내가 발행한 수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많이 헷갈려 해요. 하시는 분들이. 학습하시는 분이 많이 헷갈려 해서 아예 그냥 틀에 박힌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그냥 타인이 발행한 거는 다 현금,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여기 틀에 맞춰서 돌게 될 겁니다.
수표에 대한 문제의 대다수는 자기압 수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어떻게 하든 답은 현금으로 처리하는 답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현금이 맞습니다. 현금이 맞고,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1차적인 접근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문제의 대다수의 답은 당좌 예금이고요.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는 문제의 대다수의 답은 현금이에요. 이게 대다수의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 수표를 누가 발행했느냐라는 퀘스천을 한다면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답은 당좌 예금이에요. 내가 발행한 당좌의 수표는 어떻게 하든 당좌 예금이 정답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어떻게 하든 현금이에요. 답은 내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고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좌 예금이 답이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시험의 대부분 이제 99%는 지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 답이고, 수령했다라고 하면 뭐 99% 답이 현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막은 그렇게 더 정확하게 가려면 누가 발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당좌 예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당좌 예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은 내가 발행한 수표여야만 당좌 예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액션들이 참 좋아졌죠. 그렇죠? 자,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당점이라는 말은 우리 회사. 동점, 당점 이래 나오는데, 당점, 우리 회사. 동점은 똑같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기압 수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한 증서와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같은 것들도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했었죠. 자, 다음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문제 형태가 일단은 선급금 아니죠. 선급금, 미수금 이런 거 아니다 그랬고, X. 얘네들이 뭐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친구입니다. 외상 매출금도 아니고, 단기 대여금도 아니고, 이렇게 빼면 이제 보통금과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잠시 제가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지금 다루는 이제 프로그램이, 자, 여기 잠시. 프로그램이 이제 얘가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다루는 방법은 다음 주쯤 되면 바로 만져볼 겁니다. 얘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재무상태표라는 놈이 존재를 하죠.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했더니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약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이 현금 자산인데 세 가지를 합하니까 대충 한 9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2,200에 마이너스 2,000에 마이너스 2,000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만약에 당좌예금의 그거라면 당좌 차월로 대체시키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당좌예금 아웃시킨 거죠. 이해가시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900만 원 되는데, 제가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익숙한 글자가 나옵니다. 제출용을 딱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금 및 현고정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이 표를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합쳐진 거죠. 통합 처리한 겁니다. 매출채권은 아니죠. 미수금 아니라 그랬고요. 맞죠? 이런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가 아까 세 가지 합한 금액입니다. 난 90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이었네요. 네, 계산 잘못했네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및 현고정 자산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산되어 프로그램에서 기록되는 금액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정답은 비품. 비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자, 다음. (71회라고) 나와 있고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거래은행과 약정에 의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아까 전 보증금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다면 거래은행이 부도 처리하지 않고, 부도라는 말은 지급 거절을 다른 말로 부도라고 한다.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